오빠, 이게가 정말 우리 집을 찾아준 거야? 어느 가난한 소년이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주워 키웠습니다. 그저 불쌍한 마음에 자신의 밥을 나눠주며 돌봐준 것뿐이었죠. 그 작은 선행이 소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한쪽에는 굶주림 속에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긴 착한 소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은 신비로운 개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개는 어떻게 소년에게 보답했을까요? 옛날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은혜를 아는 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한 소년과 개 사이에 있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불러온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작은 산골 마을, 대추나무골이라 불리는 곳에 한 가난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12살 된 아들 석이, 그리고 8살 된 동생 순이, 이렇게 셋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석인의 집은 초가집도 아닌 움막에 가까운 작은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비가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죠. 어머니는 품팔이를 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석이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나무를 주워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 애썼습니다. 석아, 오늘도 산에 다녀오니? 네, 어머니 도토리 좀 주었어요. 이걸로 묵이라도 쑤시면 며칠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석이는 비록 가난했지만 효심이 깊고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습니다. 동생 순이를 돌보는 것도, 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도 모두 석이의 몫이었죠. 하지만 석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인의 가족을 안쓰럽게 여겼지만 자신들도 넉넉지 못해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밥 한 끼 정도를 나눠주는 게 고작이었죠. 석이 어미, 이거라도 드시게.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석인의 식구들은 작은 은혜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석인애를 나쁘게 보지 않았죠. 그런 석인애에게는 한 가지 작은 행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비록 먹을 것은 부족해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집보다 풍족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조금만 참아, 순아. 내일 아침이면 어머니가 죽을 쑤실 거야. 응, 알았어. 순이는 오빠의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석인의 가족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석인애와 대조적인 집안도 있었습니다. 바로 최 부잣집이었죠. 최 부자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큰 기와집에 살며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인색하고 냉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최 부자의 막내 아들 철수는 버릇이 없고 심술궂기로 소문났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곤 했죠. 가난뱅이들은 비켜. 내가 지나간다. 철수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뭐,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해? 넌 가난하잖아. 석이는 철수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싸움을 하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테니까요. 이렇게 석이와 철수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따뜻했고,
한 명은 부유하지만 마음이 차갑했죠. 그리고 바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한 마리 개를 통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서기가 평소처럼 산에서 나무를 주워 돌아오는 길이었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 안개가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휴, 오늘은 좀 늦었네. 어머니가 걱정하시겠다. 갑자기 어디선가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잉끼잉.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리는 소리에 서기는 발걸음을 멈췄죠. 무슨 소리지? 서기가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니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산속에 강아지가 왜 있지? 강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듯 몸집이 손바닥만 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의 상처투성이였고 배가 고픈지 힘없이 울고 있었죠. 털은 젖어 있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미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아마도 누군가가 일부러 버린 것 같았습니다. 불쌍하게 누가 이렇게 작은 강아지를 버린 거야? 서기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강아지는 떨리는 몸으로 서기의 품에 안겨 작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서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처지였지만 이 작은 생명을 그냥 둘 수는 없었죠. 괜찮아,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무섭지 않아. 서기는 강아지를 품 안 깊숙이 넣고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기는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는 서기가 품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셨죠. 서가, 그게 뭐니? 어머니 산에서 주웠어요. 버려진 강아지예요. 서기가 강아지를 꺼내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셨죠. 서가 불쌍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개까지 키울 여유가 어디 있니? 어머니 서기는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하루 한 끼를 겨우 먹는 형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을 다시 산에 버리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저 제 밥을 나눠줄게요. 제발 키우게 해주세요. 어머니, 이 강아지는 제가 책임지고 돌볼게요. 서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죠.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셨죠. 서가, 어머니, 제발이요. 이 강아지를 그냥 두면 죽을 거예요. 동생 순이도 강아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도와주면 안 돼요? 어머니는 두 아이의 착한 마음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알았다 하지만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 약속할 수 있니?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서기는 기뻐하며 강아지를 꼭 안았습니다. 강아지도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서기의 손을 핥았죠. 그날 밤 서기는 자신의 저녁밥 반을 강아지에게 주었습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천천히 먹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서기는 강아지의 더러운 털을 정성껏 닦아주고
상처도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고 잠을 잤죠. 앞으로 우리 같이 살자.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강아지는 서기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날부터 서기는 강아지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밥을 반으로 나눠 강아지에게 주고 밤이면 자신의 품에 안고 재웠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자신의 옷으로 강아지를 감싸주었죠. 강아지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서기의 보살핌 덕분에 털도 윤이 나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일어서지도 못하던 강아지가 이제는 서기를 따라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서기는 강아지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복돌아, 너는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복돌이야.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서기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와랄. 하하, 그래, 우리 복돌이 참 착하지? 어머니와 순이도 복돌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복돌이는 영리하고 온순했거든요. 집을 지키기도 하고 서기가 산에 갈 때면 함께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빠, 복돌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 그러게 내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실제로 복돌이는 보통 개와는 달랐습니다. 서기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가족들을 헌신적으로 보호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서기를 따라 산에도 가고 밤이면 집을 지켰습니다. 작았던 강아지는 어느새 제법 큰 개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서기네 집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겨울이 다가오면서 어머니의 일거리가 줄어들었고 먹을 것도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부잣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죠. 와, 서기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저 집은 음식이 넘쳐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기는 부러워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언젠가는 자신도 어머니와 순이를 배불리 먹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서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복돌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돌아, 우리도 저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 어머니도 고생 안 하시고 순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서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우리 집 좀 찾아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 말이야. 하,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서기는 그냥 혼잣말로 한 말이었습니다. 걔가 집을 찾아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복돌이는 서기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죠. 와랄. 응? 무슨 일이야, 복돌아? 복돌이는 서기를 빤히 쳐다보더니 서기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그저 복돌이가 위로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고마워, 복돌아, 내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가 잠들어 있는데 복돌이가 서기의 옷자락을 물고 계속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으응 복돌아, 왜 그래? 자야지. 하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서기를 깨우려 했죠. 평소에는 얌전하던 복돌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와랄, 와랄. 복돌이의 짖는 소리에 결국 서기는 잠에서 깼습니다. 복돌이는 문 쪽을 바라보며 계속 낑낑거렸죠. 나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흔들었습니다. 서기는 신기한 마음에 옷을 걸쳐 입고 복돌이를 따라 나섰죠. 그래, 뭘 보여주고 싶은데?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복돌이는 서기를 이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죠. 복돌아, 어디 가는 거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앞장서서 걸어갔죠. 서기는 복돌이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서기는 점점 불안해졌죠. 복돌아, 정말 괜찮은 거야? 여기 처음 와보는 곳인데. 와랄. 복돌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바위 앞에서 멈춰섰죠. 와랄, 와랄. 여기가 어디지? 서기가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외딴 곳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바위 주변만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곳을 비춰주는 것 같았죠. 바위 옆 땅을 앞발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와랄, 여기를 파라고? 서기도 복돌이를 도와 땅을 파기 시작했죠. 손으로 흙을 파내며 서기는 궁금해졌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걸까? 얼마나 팠을까요? 갑자기 서기의 손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이게 뭐지? 서기가 흙을 더 걷어내자 놀랍게도 오래된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는 꽤 컸고 무거워 보였죠. 상자에는 고풍스러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랜 세월 탓인지 녹이 슬어 쉽게 열렸죠. 서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복돌아, 이걸 열어봐도 될까? 와랄.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서기를 격려했습니다. 서기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서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상자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온갖 귀한 보석들이 가득했죠. 달빛에 반짝이는 보물들은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게 대체 서기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이런 보물이 이 깊은 산속에 묻혀 있었다니요. 이건 진짜야?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 서기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아야, 진짜네, 정말 진짜야.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찾아준 거야. 내가 원하던 거 맞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복돌아, 이게 내가 찾아준 거야? 내가 우리 집 찾아달라고 했을 때 그때. 와랄. 복돌이는 짖으며 서기의 손을 핥았습니다. 서기는 복돌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복돌아, 정말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한 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어머니도 순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서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거였을까? 이걸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걸까? 서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살던 자신에게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이건 분명 누군가의 것이었을 거야.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는 거 아닐까? 서기는 정직한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배웠죠. 그때 서기의 눈에 상자 밑바닥에 놓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죠. 서기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펼쳐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보물은 나 김진사의 것이로다. 나는 평생 재물만 모으고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 자식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노라. 젊었을 때는 재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겼노라.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 이웃을 외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노라. 재물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결국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노라. 죽음을 앞두고 깨달았으니 재물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도 그것이 따뜻한 사람 하나, 진실된 사랑 하나만 못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노라. 이 보물을 찾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리라. 부디 이 재물을 욕심 부리지 말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 쓰기를 바라노라. 내가 평생 저지른 잘못을 이 재물을 찾는 이가 바로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노라. 재물로 사람을 밀어내지 말고 재물로 사람을 끌어안기를. 이것이 이승을 떠나는 김진사의 마지막 소원이로다. 서기는 편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보물의 주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은 이 재물을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어 쓰는 것이었죠. 서기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사님. 저는 이 보물을 절대 혼자만 쓰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 쓰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서기는 상자를 다시 덮고 그 자리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돌을 쌓아 표시를 해두고 다음 날 다시 오기로 한 것이죠. 복돌아, 우리 집에 가자.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해. 와랄. 서기와 복돌이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죠. 정말 괜찮은 걸까? 이 보물을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걸까? 하지만 김진사의 편지를 생각하며 서기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이고 김진사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요.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서기는 어머니께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젯밤에 복돌이를 따라갔는데요. 서가, 무슨 일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구나. 서기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복돌이가 자신을 깨운 일, 산속으로 간 일, 보물을 발견한 일, 그리고 김진사의 편지까지.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던 어머니도 서기가 보물의 일부로 가져온 작은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이니? 진짜 금이란 말이니? 네,
어머니 복돌이가 찾아준 거예요. 어머니는 복돌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어머니를 올려다봤죠. 이 개가 정말 신기한 개로구나. 그런데 어머니, 저는 이 보물을 우리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서기는 김진사의 편지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착하구나. 서가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재물은 나누어 써야 진정한 복이 되는 법이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자 이장님께 여쭤보는 게 좋겠다. 그날 석인의 가족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발견한 사실과 편지의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장님은 놀라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김진사라면 내가 알고 있네. 3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던 부자였지. 돈은 많았지만 인심이 없기로 유명했어. 자식도 없이 혼자 살다가 10년 전쯤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런데 그분의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 알고 보니 산속에 묻어두셨구만. 그럼 이 보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장님은 석인의 가족과 마을 어른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의 마지막 소원대로 보물을 마을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죠. 석인의 가족은 이 보물을 발견했으니 절반은 석인애가 갖는 게 맞네. 나머지 절반은 마을을 위해 쓰도록 하세. 아니에요. 이장님, 저희는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없어요. 서가, 내가 찾은 것이니 당연히 내 것이야. 하지만 김진사님의 소원은 이웃과 나누라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3분의 1만 갖겠습니다. 서기의 말에 어른들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욕심이 없구나. 정말 훌륭하다. 서기 어미 자식 교육을 잘 시켰네 그려. 결국 보물은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석인애가 3분의 1,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3분의 1, 그리고 마을의 공공시설을 위해 3분의 1을 쓰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석인애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인은 자신의 목도 아껴 썼습니다. 사치를 부리지 않고 꼭 필요한 것에만 사용했죠. 먼저 석인은 집을 고쳤습니다. 비가 새던 초라한 움막 대신 튼튼한 기와집을 지었죠. 하지만 그것도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너무 크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겨울에 춥잖아요. 우리 가족이 살기 딱 좋은 크기면 돼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리고 석이는 어머니께 좋은 옷을 해드리고 순이에게도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또한 집안에 필요한 기구들도 장만했죠. 이제 어머니는 품팔이 안 가셔도 돼요. 편히 쉬세요. 고맙다, 서가. 내가 이렇게 효자로 자라줘서.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구나. 하지만 서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마을에 글방을 세웠습니다.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었죠. 서기 자신도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글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글방에는 좋은 훈장님을 모셨고 가난한 아이들은 무료로 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점심밥까지 제공했죠. 또한 서기는 흉년에 대비해 곡식을 저장하는 의창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주릴 때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굶어요. 그때를 대비해야 해요. 그리고 마을의 우물도 새로 팠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서기의 선행에 감동했습니다. 서기는 어린 나이에도 참으로 훌륭하구나. 욕심 부리지 않고 이웃과 나누다니. 복돌이가 정말 복을 가져다 주었네. 서기에게도 우리 마을에도. 서기네 집안이 가난했을 때도 착했지만 부자가 되어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정말 대단해. 하지만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최 부잣집의 막내 아들 철수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원래 심술궂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아이였죠. 서기가 보물을 찾았다는 소문을 듣고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뭐, 저 가난뱅이 서기가 보물을 찾았다고? 그것도 걔가 찾아줬다고? 철수는 부러움과 질투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나도 저런 보물을 찾고 싶어 하니 저게를 빼앗아서 내가 더 큰 보물을 찾게 해야지. 철수는 나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돌이를 훔쳐가기로 한 것이죠. 그래, 저게만 있으면 나도 보물을 찾을 수 있어. 저게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게 분명해. 어느 날 밤 철수는 몰래 서기네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돌이가 대문 앞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고기 한 덩이를 던져주었죠. 이리 와, 강아지야, 맛있는 거 줄게. 하지만 복돌이는 철수를 경계하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 와랄. 복돌이는 영리했습니다. 철수의 나쁜 마음을 알아챈 것이죠. 이런, 조용히 해. 사람들 깨우잖아. 복돌이의 짖는 소리에 서기가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철수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며칠 후 철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서기에게 직접 가서 복돌이를 팔라고 한 것이죠. 철수는 서기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가, 집에 있니? 철수야, 무슨 일이야? 내게 팔지 않을래? 돈은 많이 줄게, 은백냥을 줄게. 은백냥은 큰 돈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몇 년을 모아야 할 수 있는 돈이죠. 하지만 서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복돌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팔 수 없어요. 가족? 걔가 무슨 가족이야? 그냥 짐승이잖아. 복돌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책, 가난뱅이 주제에 건방지게 1000냥 줄게. 안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팔 수 없어요. 철수는 화가 나서 돌아갔지만 복돌이를 손에 넣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저게를 손에 넣고 말 거야. 그럼 나도 큰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서기가 복돌이와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철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몰래 서기를 뒤따라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저게를 빼앗고 말겠어. 서기가 나무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철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복돌이에게 밧줄을 던져 묶으려 했죠. 이리 와, 이게야. 복돌이는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철수는 이미 준비한 그물을 던져 복돌이를 잡았습니다. 와랄, 와랄. 복돌이는 발버둥치며 서기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서기가 소리쳤지만 철수는 이미 복돌이를 들쳐매고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복돌이를 돌려줘. 제발. 싫어.
이제 이 개는 내 거야. 나도 보물을 찾을 거야. 하하. 서기는 철수를 쫓아갔지만 철수는 이미 말을 타고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복돌아 복돌아. 서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돌이를 잃은 슬픔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서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복돌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가족이었고 은혜를 갚아준 소중한 친구였죠. 어떡하지 복돌이를 내가 잘 지키지 못했어. 서기는 자책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순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어머니 복돌이가 철수한테 잡혀갔어요. 뭐라고? 그 철수란 아이가. 순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복돌이 어떻게 복돌이 아프지는 않을까? 서기는 마을로 달려가 이장님과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죠. 그 철수란 아이가 그런 못된 짓을 하다니. 당장 최 부잣집에 가서 따져야겠어. 그래, 다 같이 가세. 마을 사람들은 함께 최 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아버지 최 부자는 뻔뻔하게 잡아떼었죠.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이 왜 남의 개를 훔쳐? 증거라도 있소? 서기가 직접 봤다고 했소. 아이의 말을 어떻게 믿소? 착각했을 수도 있지 않소? 복돌이가 이 집에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소. 집안을 수색하시겠다고?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올 수는 없소. 이건 명백한 침입이요. 최 부자는 돈이 많아 권력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죠. 관가에 고발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젠장 이럴 수가. 마을 사람들은 분해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돌이 생각에 눈물만 흘렀죠. 복돌아 너 괜찮니? 아프진 않니? 무서워하지는 않니? 서기는 복돌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작고 떨던 모습, 건강해지면서 꼬리를 흔들던 모습, 자신을 따라 산에 다니던 모습. 내가 꼭 찾아올게. 복돌아 기다려. 한편 최 부잣집 창고에 갇힌 복돌이도 서기를 그리워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기잉기잉. 철수는 복돌이를 창고에 가두어 놓고는 매일 협박했습니다. 야, 이게야. 어서 나를 보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안 그러면 밥을 안 줄 거야. 하지만 복돌이는 철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죠. 오직 서기만을 그리워하며 구슬프게 울기만 했습니다. 기잉기잉. 이 고집 센 개 같으니 밥도 안 먹고 버티겠다고? 좋아, 그럼 굶어봐.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철수는 조급해졌죠.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안 돼, 죽으면 보물을 찾을 수 없어. 철수는 복돌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려 했지만 복돌이는 입을 꽉 다물고 먹지 않았습니다. 이 고집 센 개 같으니.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산으로 데려가서 보물을 찾게 하겠어. 철수는 복돌이를 억지로 끌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복돌이에게 소리쳤죠. 어서 보물을 찾아. 빨리. 안 그러면 정말 밥을 안 줄 거야. 하지만 복돌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력이 다한 것이죠. 철수는 화가 나서 복돌이를 때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개 같으니 움직여.
어서 와랄. 복돌이는 약하게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소리가 우르르 울려 퍼졌습니다. 콰르르릉. 우와. 철수는 놀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곧 세찬 비바람이 몰아쳤죠. 우르르 콰광. 으악. 철수는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앞이 보이지 않았죠.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딘데? 철수는 공포에 떨며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산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죠. 살려줘. 누구 없어요? 그때 복돌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돌이를 따라갔죠. 이 개가 나를 보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건가? 아니면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건가? 하지만 복돌이가 데려간 곳은 보물이 있는 곳도 집으로 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깊은 절벽 끝이었죠. 으악! 철수는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절벽 끝에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곧 떨어질 것만 같았죠. 살려줘. 누구 없어요. 살려줘. 철수는 공포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죠. 떨어지면 죽어 살려줘. 철수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남의 개를 훔쳤을까? 내가 왜 욕심을 부렸을까? 나무 뿌리가 조금씩 뽑히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안 돼. 바로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야, 손 놓지 마. 서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기는 복돌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혹시나 해서 산으로 올라온 것이었죠. 그리고 절벽에 매달린 철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서기야, 내 손 잡아. 빨리. 서기는 주저하지 않고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죠.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기는 있는 힘을 다해 철수를 끌어올렸죠.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서기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철수를 끌어올렸죠. 하하. 간신히 철수를 끌어올린 서기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철수는 땅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서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철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 개를 훔쳐가고 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넌 왜 날 구해준 거야? 서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잖아. 이웃이 위험에 빠졌는데 못 본 척 할 수는 없지. 나는 내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야.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때 복돌이가 서기에게 다가와 손을 하찼습니다. 와랄. 서기는 복돌이를 꼭 껴안았죠. 복돌아, 많이 힘들었지? 이제 집에 가자.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와랄. 복돌이는 서기의 품에서 편안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철수는 서기와 복돌이의 모습을 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서기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자신을 구했던 것이죠. 서기야,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이제 잘못을 알았으면 됐어. 다시는 그러지 마.
응,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할게. 그날 이후 철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수는 석인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석이야, 그리고 석이 어머니, 순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석이의 어머니는 철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이제 착하게 살 거라. 내 앞으로는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철수의 아버지 최 부자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제 아들을 잘못 가르친 제 책임입니다. 앞으로는 아이에게 욕심보다는 베풀물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는 서기가 세운 글방과 의창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많은 재산을 기부한 것이죠. 철수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왔죠. 석이야, 내가 도와줄 일 없어? 철수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 변한 것만으로도 기뻐. 철수는 석이를 도와 마을 일을 거들었습니다. 글방 청소도 하고 의창 관리도 도왔죠.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철수가 정말 달라졌네. 석이의 선한 영향을 받은 게로구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니까.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이는 어른이 되어 마을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죠. 철수도 착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석이를 도와 마을을 위해 일했고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평생 선행을 베풀었죠. 석이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남을 돕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 그렇지? 베푸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크다더니. 정말 맞는 말이야. 대추나무골은 점점 풍요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글방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의창에는 언제나 곡식이 가득했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아진 것도 다 석이 덕분이야. 그리고 복돌이 덕분이기도 하지. 맞아. 복돌이가 진짜 복을 가져다 줬어. 복돌이는 석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석이가 어디를 가든 복돌이는 함께했죠. 어느 여름날 이제 늙은 복돌이가 석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복돌아 고마워. 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복돌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복돌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준 건 보물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소중함이었어. 나는 절대 잊지 않을게. 석이는 복돌이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은혜를 아는 게 복돌이의 묘.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의 묘를 찾아와 절을 하며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불러온 이야기가 있단다. 석이는 평생 복돌이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버지, 복돌이는 정말 신기한 개였네요. 그래, 하지만 더 신기한 건 말이야. 복돌이가 가르쳐 준 것은 보물의 위치가 아니라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였단다. 진정한 부요? 그래, 진정한 부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란다. 그리고 어려울 때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지. 그렇게 복돌이와 서기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깨달았죠.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면 결국 자신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하지만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